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 사주에서 사주 풀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할까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초급반에 그 전체적인 이제 사주 윤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도 아주 이제 70%를 차지한다고 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제 사주의 풀이에 들어가면은 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간도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청간서부터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선생님마다 틀리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청간을 위주로 주로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지지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데 저는 양쪽으로 다 이제 아주 그분들은 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이 천간과 지지를 혼접해서 같이 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천간을 지금 물상론을 지금 제가 오늘부터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칙은 원래 원칙은 지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조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억부 더 깊게, 그 다음에 이제 격국을 이제 완전히 한 다음에 물상론을 들어가야 그게 원칙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급이니까 다 기초과정을 띄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올리거든요, 먼저. 이걸 올리고 천간, 10천간을 다 올린 다음에 또 이제 각 지지의 관계, 지지와 억부, 격국도 좀 세밀하게, 어떤 분들은 격국도, 보지 마라, 격만 봐라,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이 격국이 기본을 조금 넘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천간을 기초반에서도 했어요. 이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거기에 좀 더 이제 성정을 좀 더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 디지털대학교에서 배운 물상론의 기초 과정하고 또 지금 현재 현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역학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분의 백민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이제 천간을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고하시고 우리 지금 물상론이 각 이제 그 선생님마다 좀 틀리게 해석을 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원광 디지털대학교 물상론도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해놓고 이런 얘기 하지만은, 쓰는 부분도 있고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주 우리가 이제 보편 탕상선 것은 쓰겠지만은 조금, 자신이 없는 거는 저는 지금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이 물상론이 처음에 제가 이제 짧은 지식에는 그래요. 재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박재현 선생님이라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3대 재산 박재현 선생님, 자강 이석영 선생님, 도계 박재원 선생님이라고 세 분이 우리나라 역학의 아직도 지금도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물상론은 재산 박재현 선생님으로 내려와서 청원 김용백 선생님이라고 또 있대요. 얼굴은 제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사진으로만 보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 김인호 교수라고 그 양반이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이 물상론을, 원광 디지털대학교 물상론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 대학원 졸업하신 분이 이제 박사과정을 밟으신 분 유튜브에 또 내놓으셨더라고, 이거 원광대. 그래서 제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초급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중급자들도 모르고. 거기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나 알지, 그냥 거기에 바로 해설을 해서 사주풀이에 나왔더라고요. 기초. 그런데 저는, 근데 그 선생님이 설명은 기초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해석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 선생님은 그냥 했더라고. 근데 저는 몰라. 그 선생님이 이제 기초과정을 유튜브에 내놓으셨나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우연히 들어가서 물상론이라는 거를 쭉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고 쭉 봤는데 그 선생님 나올 내주시니 봤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물상론 접하지 않는 분들은
뭐 사기다 뭐다 이제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겠죠. 예. 근데 이것이 원광대 이게 디지털 물상론이 청원 김용백 선생님이라고 아주 뭐 서울에서 청담동에서 하더라고요. 청담동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딸이 근처 살아서 거기까지 갔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참 희한. 그래서 아직도 뭐 큰 기업가들이나 그렇게 사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기초 과정만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배운 거를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이게를 컴퓨터 정리를 하고 너무 혼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파일로 딱딱 정리해 놓은 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꺼내 가지고 이렇게 갑이면 갑이겠고 이래서 핵심만 지금 적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거를 제가 이제 보고 저는 이렇게 막 이 하나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실력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전자부도판이 있으면은 이거를 쫙 끼워서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제가 현재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들으셔서 메모해 놨다가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동영상 공부할 때. 다 그럼 일일이 메모해 가지고 다시 컴퓨터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혹시 원광대 일대기 물상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으리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공부를 저는 한 5, 6년, 7년인가 하다가 원광대 일대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알지 어느 정도 어느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 2년 동안 다니면서 이 물상론 그게 우리 총 최고의 히트 거기서 동양학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거를 잘 들으시면은 원광대를 졸업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학과를 원래는 사주풀이 공부를 들은 기본 교양 과목도 있고 많아요. 김원동갑 김원동갑도 있고요, 자미주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워놓은 유김도 있고요. 그는 이제 부전공으로 서는데 최고의 핵심이 이거예요. 물상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제 거를 잘 들으시면은 뭐 거기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서도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원광대에서도 이제 기초 과정을 끝내놓고 다시 또 학생들을 또 모집을 해서 전문화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추려가지고 몇 사람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1위 졸업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기초만 해가지고 지금 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이해를 하리라고 봐요. 지금 저 책이 저쪽에 지금 뭐 엄청 두꺼워요. 제가 일단 이제 끝날 무렵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 저거는 안 봤어요. 사놓기만 하고 안 봤는데 여러분들은 젊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저것도 한번 사서 이 기초 과정을 한번 잘 보시고 저거를 보시면 아마 명리 해석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뭔 책이냐면은 자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지금 이 책이에요. 이 책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물상론 사주명조 사례집이래 가지고 지금 책이 엄청 두껍고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이게 420페이지예요. 420페이지. 아주 뭐 이것만 저는 이거 보다 말았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상론 간목 해갖고 쭉 일간별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 학교 보면 뭐 어느 대 들어가라고 쭉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죠. 뭐 대학 경제 연세 경희 한양 이런 식으로 쭉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이제 보실 분 있으면 보시고. 제가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고 우선 그건 그렇고 예, 저는 그 청관론에 이 공부도 하고 원광지서대학교 이 물상론도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선생님 공부도 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놓고 지금 하는데 우선 서론이 10분이 돼버린. 지금 우선 성정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가부의 성정. 이건 앞에 보셔도 이게 이제 물상론, 이게 물상론이죠. 물상론 이렇게 물상론이에요. 물상론 글자 그대로 우리가 그 내가 처음에 공부한 것은 이 자연 그대로 자연의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가불, 병정, 무기, 경식 이제 그런 식으로 가부의 성정 이제 그렇게 성결해 자연에 덧대서.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물상 갑이라는 자체 그 상을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우선 이제 갑일간부터 한번 이제 해보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갑의 성정을 이제 먼저 알아야 돼. 갑의 성정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이거는 그 물상론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러나서 내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따온 거를 이것도 이제 이 물상론의 갑의 성정을 알아도 한 10%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의무작용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의무작용에서 해체가 돼가지고 삼양삼음이 이제 또 일어날 수도 있게 그랬죠. 그래서 의무작용이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이제 신출 밀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죠? 신출 밀고 나온다. 신출을 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나오는데 밀고 나온다. 그래서 아까 내가 초급반에서 말씀드렸다. 이런 갑일간 있는 사람들은 이 창신, 새로운 거를 처음에는 말아먹어요. 창신. 그래서 자표론에 의해서, 궁에 의해서 보면은 연월일시. 그래갖고, 월에 있으면, 연에 있으면 조상, 월에 있으면 아버지가 한번 말아먹는다. 한번 말아먹는다. 말아먹는다는 거는 다 재산을 없앤다는 것이죠. 갑이란 거는. 이 해체, 신출 밀고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주성가 또 그렇게 나와요. 갑일간들은. 네? 자주성가 한다. 이렇게도 또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보통 갑일간들이 비밀이었고, 이 자기를 감추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막 자기 비밀을 좀 막 스스로 내는 경향이 더 많아요.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갑일간들이 이 판을 한 번씩 깬다는 것은 아까 뭐예요? 자수성가. 한 번씩 뒤집어 엎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자수성가, 자기 인생을 새로 구축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수성가라고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그래서, 판을 한 번씩 깬다는 것도 있고요. 판을 한 번씩 깬다는 것은 뭐서 또 뭐가 뭐 잘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가지고 한번 싹 엎어버린다, 깬다.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 한다는 핵심을 여러분들이 간목일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정이니까 우선 이거는 물상론에 가기 전에 지금 성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은 뭡니까? 차남이라도 장남 역할을 거우하더라. 차남이더라도 장남 역할을 갑을 가진 인간들이 거우하다. 그리고 이제 갑은 뭡니까? 곱고 강하잖아요. 진축인 기상이 있고 쭉쭉 뻗어 올라온 이상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니까 어지간해서 꺾이거나 굽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보스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구속도 싫어하고 그것도 리더가 안 되면은 또 이제 삐딱하게 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고 또 나서기를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간목일간이. 그래서 공격 대상이 된다. 근데 그리고 항시 이제 경쟁자가 또 있다. 이렇게도 이제 갑일간들은. 그리고 이 갑일간들은 한번 딱 하면은 틀리든 맞든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새로 이야기가 쭉 밀고 나가버려 그냥.
새로 하자고 다시 밀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간목일간이면 활동력이 강해가지고 거운 뭐 생활 가권을 가니까 좀 고달프다 볼 수가 있지, 여자는 갑일간들이. 그리고 이게 명조가 잘 짜져 있으면은 이제 배짱도 좋고요. 박력도 있고 또 뭐야 약자에게 베풀고 박식하고 귀감이 있고 또 원변도 있고 문장력도 있더라. 근데 이것이 이제 편중되면 인색하고 우둔하고 군중 심리가 있고 원망 듣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제 건강은 이제 이게 원래 목이니까 두통, 응? 두통, 신경통, 근육통,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간장질환 같은 거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그래서 이 성적은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갑일간들은 연월일시 좌표를 기준해 가지고 월에 있으면 아버지가 말아먹든지 일에 있으면 내가 또 한번 말아먹는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다 보니까 자주성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 그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라 기토일간들은 갑일간이자 그러면 고운 자주성가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무토일간이 기토일간이 갑이 관성이잖아. 그렇게도 이제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을 한 번씩 깬 거야. 자수성가. 또 아까 또 했나? 그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목일간들이 자기 첫 번째잖아. 이게 뭐가 안 되면은 또 이게 막 삐딱하니 그렇게 또 나가고 또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상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조금 보강이 더 되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일반론적 갑의 성정이 이제 자인론적도 약간 여기 들어갔죠. 한번 막 쭉쭉, 진천기상 쭉쭉 뻗어 올라가잖아. 막, 응? 그냥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잖아. 하나씩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성정을 여러분이 이 갑이라는 성정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두시고 이제 물상론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나오는 이 물상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걸로 이걸로 해석이 막 되니까 어려운 것이 막 이걸로 해석이 되네요. 되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부라든지 격국이라든지 조라든지 그다음에 신살 그를 어느 정도 완전히 갖춰놓은 다음에 이 물상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막 그것도 올리고 그랬어요. 주제라는 게. 기초를 가진 다음에 물상론을 해야 된다는 게 선생님들은 좀 싫어했을랑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졸업한 사람들 한해서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전역 역학교 공부하는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내가 특급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엄청나게 기분도 나쁘고 그랬어요.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기초, 거기까지 그 과정은 학교에서 중급 전문화 과정은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자세히 따놓은 거, 너무너무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놀래가지고, 많이 이제 또 해석이 좀 조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걸로 또 해석이 또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뽑아왔어요. 내가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스크랩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막 일간별로 이 의무적으로 또 많아요 지금. 근데 막 컴퓨터에 산만해가지고 지금 막 어디 정리 그래도 마침 이게 스크랩에다가 딱 일목요연하게 컴퓨터도 정리도 돼 있죠. 그래갖고 지금 해놨는데 지금 이제 이 간목이 간목 일간이 자 제가 30분 지나면은 다시 오고 다시 2편으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할 겁니다. 갑은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큰 거목이라고
회, 거목. 이 거목으로 이렇게 봐요. 큰 거목, 큰 나무, 큰 나무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물상을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큰 거목, 예, 거목이고 또 여기는 이거를 보고 또 박씨라고도 해요. 박씨, 이 간목 보고 이제 성으로 한다면은 박씨라고도 합니다. 박씨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하니까 불편하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서 이 갑이라는 것은 이 여기서는 뭐냐면은 교육을 얘기해요. 교육. 그리고 여기서는 갑은 대학, 큰 대학. 을은 조그만 학교겠죠, 이제. 을은. 그래서 대학의 큰 교육이다. 이렇게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은 또 뭡니까? 옷이지, 옷. 섬유질, 옷. 식물도 돼요, 식물. 목, 옷, 식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니? 섬유도 된다, 그죠? 섬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이라고 했죠. 교육 중에서도 출판, 그 다음에 섬유질, 서해, 바둑, 장기, 젊음과 푸르름은 어짐을 베푸는 것은 이제 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갑은 큰 교육이고 을은 작은 교육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이 갑은 교육, 건축, 사람 상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 식물, 등산, 붓, 그 다음에 동량지제의 교육, 출판, 책, 섬유, 그 다음에 서해, 바둑, 장기, 젊음과 푸르름, 어짐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이라는 것이 한국, 강원, 대구, 경북이죠. 목은 한국이고요. 강원도, 대구, 경북이 목으로도 또 봐요. 큰 거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목이 이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으면 목이 없다. 목이 없으면은 이것이 아까 공부라고 했잖아요. 목은 공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목이 없으면은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목이 없으면 오랫동안 배워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학력이 약하고 공부 결실이 약하다.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이 아까 이제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이 없으면은 학력이 좀 약하고 공부 결실이 또 약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목이 없으면은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못 한다고 또 이렇게 해요. 여기는 목이 없으면 이게 이 간목일간인데 아까 간목일간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목의 특성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목의 특성. 간목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갑은 거목이라고 이제 했고, 그리고 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이제 못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목이 없으면은 등산하라, 등산을 하면 등산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목이 없으면 목이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보약을 먹지 마라, 보약. 목이 없으면 간이 약하잖아. 보약을 먹지 말고 사우나 찜질방을 가지 마라.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잖아. 목이 없으면은 사우나 찜질방 가지 말고 간이 약하니까 보약 같은 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이 없으면 한 가지 업에 매진을 하라. 일업에 매진하라. 이렇게도 또 나오고 일업에. 그래서 이 공부는요. 목이 공부잖아요. 수는 기억력이고 화는 판단력이라고. 그래서
목과 수화가 적당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는 기억력으로 보고요. 화는 판단력으로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약하면은 목에 이제 화가 이제 약하다. 화가 없다. 예, 화가 없다. 예,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나오네. 결실이 약하다. 예? 그죠? 결실이 약하다. 결실이 약하다. 목에, 이걸 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아까는 목에, 이제 목의 특성을 얘기를 했고, 이제 갑일간에 화가 없어.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식상이잖아요. 그는 식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실이 약하다. 이제 갑에 화가 없으면, 목에 화가 없으면 태양이 딱 띄어야 되잖아. 그리고 사업하지 말고 투자하지 마라.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갑목일간에 화가 없으면 결실이 약하다. 사업 투자 하지 마라.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부족하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직장 및 사업 투자하지 말고 오너하지 말고 CEO만 하라고 그래요. 식상이 없은 게 화가 없으면 갑목일간에 화가 없으면은 지금 CEO만 하라고 나왔어요. 아까는 목이 약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약한 거. 이게 토가 약한 거는 뭐예요? 토가 약한 건 재성이잖아요. 갑목이 뿌리를 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결실이 이것도 약하다. 결실이 약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여러 가지 인연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게 이 착근을 묻으니까 갑목 이게 땅이 있어가지고 착근을 딱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여러 가지 인연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토가 없으면. 그리고 너무 많이 배우지 마라. 배우지 않을수록 더 크게 재물을 모은다. 왜냐면은 지금 이게 목이 공부잖아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마라. 많이 배우지 않을수록 재물을 모은다. 땅은 적은데 나무가 많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다 흩어져 버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우지 마. 토가 약하면은 너무 많이 배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 갑목일간이 이게 목일간은 갑을목일간은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우지 말고 배우지 않을수록 크게 재물을 모은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목이나 을목이 자진 수기면은 진토 같은 이제 자진 함으로 되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문제가 많지. 그 다음에 뿌리 내릴 곳이 없다면 고향을 떠나서는 크게 능력을 발휘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토가 약하든지 그러면은 고향을 떠나서는 크게 능력을 발휘하기 어떤 게 고향이 웬만하면 있어야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갑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 토가 약하면은 고향을 떠나서는 크게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니? 부부를 맺은 후에 부동산과 인연 맺을 경우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부부 인연 맺기 전에는 결실이 약하다. 왜냐면 땅이 약하지. 토가 약하면은 마누라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인연 맺기 전에는 결실이 약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갑목이나 을목일간이 결혼 전에는 결실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크게 재물을 또 모을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토가 약하면은, 땅이 약하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면 크게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목일간에 이제 금이 없다. 30분이 다 돼가네. 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듬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다듬어지기가. 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관성이 없다는 거잖아.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걸 금이 없으면은 다듬어지기가 어렵다는. 또 금을 여기서는 자갈로 보거든요. 자갈이 있어야지 견고하게 서 있다. 명예등 흔들린다.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을 파면요. 흙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돌하고 흙하고 자갈하고 같이 있어야 뿌리가 탄탄해갖고 안 쓰러진대요. 그래서 금이 있으면 이 견고하게 서 있다. 명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관성이니까 명예잖아. 근데 이 완목일간에 관성이 없으면은 이것도 뭐 명예가 금방 얼마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30분이 다 돼가는데 일단 30분 끊고 다시